매일 쏟아지는 글로벌 경제 뉴스, 정확한 통찰과 분석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KB증권 마블TV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 KB 글로벌 인사이츠 3월 10일 지금 시작합니다. 국채 입찰 호조, 해외 투자자들 수요 가세 기대, 단기 재료 소진 인식에 금리 안정, 단기 성장주 베팅 필요. 국채 입찰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금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세를 가속했던 요인 중 하나는 지난달 25일 국채 7년물 입찰 부진 때문인데요. 당시 국채 7년물 응찰률이 2.04배를 기록했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가 급등한 건데요. 이번 주에 1,200억 달러의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시장은 긴장하고 있었지만 어제 진행된 국채 3년물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응찰률이 최근 2년 평균인 2.45배를 크게 뛰어넘는 2.69배를 기록했고 현 수준의 금리에서 매력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금리 추가 상승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가 가세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유로존 투자자들의 유로 달러 환율을 해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0.72%로 높았습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마이너스 0.3%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드라기 총리가 취임하면서 금리가 크게 안정을 찾은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0.69%보다 높았습니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보다 환해지한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유로존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일본 투자자들도 비슷했습니다. 달러 엔을 해지하고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1.04%였는데요.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0.12%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세가 제한된다면 일본 투자자들의 수요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FOMC를 앞두고 금리 상승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입니다. 조정 구간에 진입한 나스닥을 제외하면 주식시장 하락세가 크지는 않았던 만큼 연준의 시장 개입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파월 의장이 금리 급등으로 인한 금융환경 긴축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금리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다음 주 FOMC에서 추가 지원안 통과를 반영한 정책 기조가 확인되면 최근 금리를 끌어올렸던 기간 프리미엄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금리를 끌어올린 재료들이 소진되고 있다는 인식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오늘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2월 ISM 지수의 가격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2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1.7%로 예상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유가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였던 유가 상승세도 지난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 추가 상승 모멘텀을 약화했습니다. 4월 감산 기대를 시장은 반영했지만 4월 이후 추가 감산 기대는 낮았습니다. 세 번째, 성장률 상향 전망입니다. 경기 민감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GDP 성장률 상향 조정이 추가 지원안의 통과 이후에 일단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은 추가 지원안처럼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국채 발행 물량 부담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 성장주 베팅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 낙폭이 컸던 성장주를 중심으로 반등할 전망인데요. 특히 낙폭과대 인식이 큰 반도체와 친환경주의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공급 부족 우려, 친환경주는 정책 기대로 장기 상승 베팅이 컸지만 상승세가 컸던 만큼 최근 하락폭도 컸습니다. 반면 대형 기술주는 규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형 기술 기업의 비판적인 리나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형 기술 기업 규제를 주장하는 티무 컬럼비아대 교수를 백악관 경제위원회 기술경쟁정책 자문위원회 임명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반등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경기 민감 업종이지만 금융업종의 단기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단기 급등했던 금리가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리 급등기에 강세를 보였던 금융업종의 상승세도 둔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금융주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입니다.
연준은 팬데믹 직후에 은행이 대출을 늘리고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에 기한을 연장해도 민주당의 압력으로 단계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기 확장기에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소재, 산업, 경기 소비 업종은 비중 확대 의견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